이전 영상에서는 인스타그램의 특징과 성장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스타그램의 마케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SNS에 비해서 인스타는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네요. 안 되는 이유가 방치된다는 것은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우선 게시물에 링크를 걸지 못한다는 점이죠. 링크는 자기가 원하는 페이지로 고객을 유인해서 마음껏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이게 안 된다는, 다만 프로필에 딱 한 번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링크를요. 어쨌든 이용자 입장에선 상업적인 방해물이 없어서 좋겠죠. 인스타그램 입장에서도 고객이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인스타에 집중하니 단근 좋겠고요. 지금 우측에 보시는 페이스북에선 공유하기가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는 공유 버튼이 없습니다. 굳이 자기 글을 공유하려면 외부 앱을 이용해야죠. 역시 공유 못하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네, 여러분 생각 그대로입니다. 상업적인 색채를 빼겠다는 거겠죠. 최근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이탈 이유로 드는 것도 페북의 광고 범람을 많이들 이유로 들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의 초기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았죠.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비즈니스 계정이 구축된 상태라고 보고 이 상태에서 펼칠 수 있는 마케팅 방안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맛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팔로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팔로우 확대와 마케팅 효과를 위해서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마케팅 도구는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광고입니다. 두 번째는 해시태그를 통한 고객 유입이죠. 세 번째로 들을 수 있다면 인플루언서 협찬 정도일 것입니다. 광고는 모 회사인 페이스북과 거의 유사하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 해시태그 중심으로 한번 집중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랜선 수강생분 질문 또 하나 받아볼까요? 네, 다정씨군요. 지금 반말하시는 듯 한데 노래 제목이라 참을만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에서는 해시태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해시라는 우물 정자로 해당 키워드의 글들을 묶는 역할을 하는 해시태그를 생각하면 저는 손흥민 선수가 떠오르네요. 손흥민의 토트넘이 벌리라는 팀과의 경기 때 일이죠. 70m를 질주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장면 생각나시나요? 네, 사실상 상대팀 11명을 묶어갖고 혼자 끌고 다닌 골 장면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우리 진영 페널티 라인에서 출발하고 있죠. 네, 하프라인에서도 주심까지 포함해서 11명을 묶어서, 즉 해시태그에서 이끌고 다니네요. 사실상 우리 팀 선수에게 줄 것도 마땅치 않죠. 그래도 골을 못 넣었으면 혼자 무리한다고 욕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제 상대편 페널티 라인에 제일 먼저 도달했네요. 물론 이제 볼을 갖고 여기까지 온 거죠. 어쨌든 최상위 노출까지 성공. 마지막으로 슛! 그런데 이번 학기 우리 과정도 비슷하지 않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마케팅으로 시작한 이번 과정. 두 번째로 온라인 마케팅. 세 번째로 SNS 마케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통합 마케팅 보고서 완성으로 종강하는 이번 학기 말이죠. 해시태그로 검색 결과를 보면 크게 인기 게시물과 최근 게시물로 이렇게 양분화돼서 나타나죠. 인기 게시물은 아무래도 자본의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다른 SNS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인기 게시물에 오르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계정이 요구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스타에는 다른 SNS에 없는 검색 영역이 있는 거죠. 최근 게시물 말입니다. 올린 순서대로 노출되기에 누구나 동등한 노출 기회를 부여받는 거죠. 적어도 출발선상에서 스타트한 직후까지는 말이죠. 해시태그를 통해 유저들이 어떤 것들에 관심 있는지 알 수도 있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만 묶어내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스타 마케팅의 장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는 SNS에서 해시태그를 통해 타겟을 분류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스타로 잠재 고객 유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바로 해시태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해시태그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검색 광고 사이트 같은 곳에서 조회수를 분석해서 제품 관련된 관심 높은 키워드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무게에 맞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죠. 보통 인기 게시물에 노출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팔로우 계정이 요구되는 바 너무 큰 카테고리를 선정해선 노출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 발굴된 키워드로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네, 자신의 게시물 콘텐츠에 해당 키워드를 적절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또한 게시물이나 댓글 등에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면 조회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보통 게시물당 30개까지 해시태그 입력이 가능하다는데 현실적으로 10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네요. 영화 기생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회 선생님의 1차 고객이나 최종 결정권자는 사용자인 학생이 아니죠. 바로 학생의 어머니란 얘기죠. 그럼 어머니를 타겟팅한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비즈니스 계정을 설정한 초기에는 작은 카테고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스타의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큰 한방보다는 작은 키워드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가랑비라는 여러분의 작지만 끈질긴 노력에 결국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옷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노출시켜준다는 얘기죠, 결국. 이번엔 해시태그 검색 결과 중 인기 게시물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누구나 상위 노출에 많은 관심을 가질 텐데요. 어떻게 하면 상위에 노출될까요? 전문가들이 추측한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에 따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팔로워들의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야겠죠. 즉 좋아요, 댓글 등의 참여도 말입니다. 이런 참여 활동도 되도록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만큼 관심도 높은 콘텐츠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아무래도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그런 계정이 유리하겠네요. 그럼 팔로워가 얼마 안 되는 우리 초기 개인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최신 게시물에 적합한 해시태그 검색어로 공략해야죠. 다음으로는 게시물을 올리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올리자마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검색에 걸리게 하려면 제품 타겟층의 검색 시간도 현실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겠죠. 이를테면 외식업은 저녁 6시 전후가 좋겠고요. 또한 해시태그와 계정 성격 및 게시물과의 연관성 역시 당연히 높아야겠죠. 이게 제대로 된 이제 사업 방향에서 어떤 광고나 게시물을 달아야 인정해 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해시태그는 어디에 달까요? 네, 보통 본문 아니면 댓글에도 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령이 있죠. 강조하거나 보이고 싶은 해시태그라면 본문에 달고 그냥 노출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해시태그는 댓글에 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다는 해시태그는 중간중간 교체도 가능한데 너무 잦은 교체 역시 알고리즘이 스팸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인스타그램 마케팅 방안 두 번째는 팔로워를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입니다. 개인 사업자나 중소상공인들 경우에 시간 날 때마다 품을 좀 팔아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포스팅한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팔 또는 내게 선팔해준 사람들에게 하는 마팔 같은 활동 말이죠. 본인 계정에서만 자신을 어필하는 내용을 올리기보단 팔로워 게시글에 들어가서 공감 버튼을 열심히 눌러줘야 합니다. 그러면 내 계정에서 멋진 사진을 올렸을 때 훨씬 더 많은 공감과 댓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루 선팔 횟수가 하루에 선팔하는 횟수가 너무 많으면 계정을 정지당할 우려가 있다는 대체로 하루 250명 선이 안정적인 선팔의 횟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로잉은 계정 만들자마자 무리하게 하시면 인스타 로봇이 프로그램을 얘가 걸었나? 혹시 매크로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계정 만든 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팔로잉을 하심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팬을 모으려면 금전적 혜택을 활용한 이벤트만 한 게 또 없죠. 참여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이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일부 추첨해서 지급하는 경품 이런 걸 활용해서 해시태그로 내가 원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유도하는 겁니다. 다른 SNS에 비해서 인스타그램에선 게시물에 링크를 걸 수 없어서 마케팅하기에 제약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프로필에 연락처 부분에 링크를 딱 한 개는 걸 수가 있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한 개를 선정해서 링크를 걸고 본인이 원하는 랜딩 페이지로 고객을 유인해서 마음껏 마케팅하시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의 초기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비즈니스 계정이 구축됐다, 정착이 됐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한 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무드보드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시각적으로 감성적인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죠. 따라서 비즈니스 계정의 전체적인 분위기, 톤 앤 매너도 해당 제품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구현해야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일체화된 이미지, 텍스트, 사진만으로 사람들에게 일관된 제품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야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게시물이 계속 포스팅 되더라도 컨텐츠가 무드보드에 일관되도록 조화롭게 유지하는 그런 노력도 역시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제품 홍보를 하게 하는 것인데, 물론 여기서는 인플루언서에게 공식적으로 광고비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상 홍보라기보다는 광고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새는 메가 인플루언서는 TV 광고에 출연하는 셀럽급이라고 봐서 광고 신뢰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전속된 그런 MCN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채널에 들어가면 이들의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협찬을 의뢰해서 우리 제품을 그 자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채널에서 홍보하게 해주는 것이 더 신뢰도 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네, 시청자 측면에서 가만히 보면 회사 단위로 활동을 벌이는 메가 인플루언서보다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왠지 자신들과 좀 더 가까운 느낌이라는 점을 봤기 때문이죠. 자, 계정이 어느 정도 정착된 후반기에는 브랜딩이나 퍼포먼스 형태의 이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벤트는 계정 초기에 1단계부터 실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후반기에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이미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업의 실무자들에 따르면 사실 인스타그램의 마케팅 노력이 100이라면 이미지를 발굴하거나 제작하는 것이 70에 이를 만큼 이 컨텐츠의 시각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세로형 사진이 기본이겠고요. 또한 세로의 경우에도 인스타그램의 가로 세로 비율은 일반 카메라 비율과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 사진이 다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 경우를 대비해서 촬영할 때는 한 발짝 좀 뒤로 물러나서 여분의 사진을 하나 더 찍어 두심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바람직하다는 팁이 하나 있고요. 보통 인스타그램의 사진은 소비가 빨라서 피드에서 금방 내려가기 일쑤입니다. 일정 시점 이후에는 나중에 기념일이나 아니면 결산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인기 사진들을 한번 모아서 다시 한번 노출시키는 것도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들.